이야기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곱씹어보는 소중한 담화 시간. 안녕하세요. 경발년의 소담소담의 저는 김배정이고요. 저는 문나연입니다. 그리고 저는 차 대표고요. 저는 JK입니다. 네, 지난달 금융감독원에서 2024년에 발생한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을 발표했습니다. 금액이 엄청납니다. 1조 1,502억 원이라고 하는데 역대 최대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3년에 발생한 보험 사기보다 적발 금액이 3% 증가한 금액이라고 해요. 이 돈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일까요? 바로 우리가 내고 있는 보험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험 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보험 사기,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혹시 주변에서 보험 사기를 당한 분이라던가 아니면 보험 사기 사례 혹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험 사기를 당해본 한 적은 없고요. 네. 그냥 단지 그냥 보험 보상을 받아온 적은 있죠. 아, 보상을 예. 정당하게. 예, 정당하게 뭐 교통사고가 나서 뭐 이렇게 차가 뒤에서 받쳐가지고 이제 목이 좀 아파가지고 좀 치료를 받은 적은 있었습니다. 네. 정당하게 받았다면 보험 사기는 아닌데 네.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받았다고 하면 보험 사기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저는 절대 나이롱 환자는 아니었어요. 아, 예. 우리 문변은 혹시 경험 있으세요? 저도 뒤에서 받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바빠서 네. 병원을 못 갈 정도였어요. 그랬는데 그 보험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금액을 좀 더 받으시려면 네. 병원을 가셔야 된다고. 아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데 똑같은 그런 비용을 주면 되는 거 아니냐? 네. 라고 말을 했는데 네. 그래도 본인들이 그러면 청구를 할 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네. 그러면은 병원에 가지 않는 것보다 가는 게 그래서 진단명을 받아오거나 하는 것이 더 많이 줄 수 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정보일 수는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정보를 얘기를 할 때 왠지 꼭 그 피해를 보신 분이 그렇게 그렇죠. 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거는 네. 어떻게 보면 보험 사기를 부추기는 맞죠. 그런 일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요번에 금융감독원에서 보험 사기 적발 금액도 발표를 했지만 보험 사기 유형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문변이 좀 소개해 주실래요? 네, 보험 사기 유형을 보면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해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고 내용 조작 부분이 적발 금액의 58.2%로 가장 많았고요. 엄청 많네요. 네. 이어서 허위 사고는 20.2%, 고의 사고는 14.7% 순이었습니다. 아, 고의 사고라는 거는 좀 알 것 같아요. 고의로 이제 사고를 내는 경우. 그렇죠? 네. 예, 고의 사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허위 사고로는 어떤 사고를 얘기를 하는 건지 좀 궁금해요. 네. 허위 사고는 아예 사고 자체가 없었거나 사고 사실을 조작하는 것을 말해요. 뭐 예를 들면은 교통사고가 났다고 신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접촉도 없거나 사고와 전혀 무관한 사람이 나도 다쳤다고 거짓으로 피해자로서 껴드는 경우죠. 허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네요. 네. 뭐 주차장에서 보면 다른 차에 부딪혔다고 허위 신고를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차량 파손을 이번 사고로 생긴 것처럼 꼭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네네. 또 일반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이것을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라고 허위로 진단서를 받아서 보험을 청구하는 행위 같은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허위 사고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데요. 네. 지난 2024년 12월 31일 목동의 한 전통시장에 자동차가 돌진해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했던 사고도 이와 같은 허위 사고자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이날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서 보험금과 합의금을 노리고 피해자 행세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니, 피해자가 아닌데 피해자 행세를 한 분이 계셨다는 것도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데, 근데 그런 사람을 또 경찰이 또 찾아냈다고 하니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찾아냈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당시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가 13명이었는데요. 네. 진단서와 피해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흔적을 포착했다고 해요. 사건 현장의 CCTV를 분석해 보니 피해자 행세를 했던 A 씨가 사고 현장과 반대 방향으로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는 모습이 그대로 잡혀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영상 자료를 보여주고 추궁하니까 인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계셨던 분들의 진술이 다르다 보니까 그걸 이제 제대로 파악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을 알게 된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왜 들킬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분이 이제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던 중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유인즉슨 그 치료비와 생활비가 필요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좀 생활이 어려우셨나 봐요. 네. 그래도 아무리 생활이 어렵다고 해도 허위 사고 신고는 사회적으로 이해받기 좀 어려운 행위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작가님 말씀처럼 네. 생활이 어려웠다는 사정은 이제 우리가 형벌에 있어서 정상 참작은 될 수 있지만 면죄부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에 따라서 이제 허위 신고 자체는 명백히 보험 사기에 해당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보험금을 편취하는 자는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예컨대 이제 우리 사례를 보면 생활고를 이유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꾸민 후에 허위 신고해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청구한 남성이 있었거든요. 네. 이때 법원은 경제적 사정이 안 좋다 하더라도 보험 사기를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점을 명백히 했고요. 그러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생활고가 있다고 해서 허위 신고를 할 경우에 정가가 남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그렇죠. 얘기이신데. 앞으로 취업하기에 매우 불리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이 교통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도대체 어떤 사고였길래 피해자가 13명이나 되었던 건지 좀 궁금해요. 예, 전통시장 근처에서 승용차를 몰고 버스를 앞질러 가려고 과속을 한 상황에서 그대로 시장으로 돌진한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차량 속도가 시속 76km였다고 하는데 시장 과일 가게에 충돌하기 직전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속도를 줄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한 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전자 나이가 75세고 올해 초에 한 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요양시설에 입소한 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운전자가 지병이 있고 75세입니다. 예, 교통사고로 또 한 명은 숨진 상태이고 10명이 넘는 피해자가 있다면 이 가해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치매라고 해서 네. 뭐 무조건 감경이 되는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사고 당시에 뭐 그 운전자의 판단력이나 운전 능력, 인지력 등이 남아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요. 네. 법원은 이제 사고 당시 운전자의 정신 상태나 진단서, 병력, 치료 이력들을 좀 보고요. 그리고 사고 당시 운전자의 행동도 파악하거든요. 네. 그래서 회피 노력을 했는지, 음. 가족이나 보호자가 어떠한 처리를 했는지, 네. 그리고 또 그 사고 직후 이제 핸들 조작이나 브레이크 사용 등을 한 흔적을 발견해서 책임 능력을 인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와 같은 그런 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법적인 처벌에서는 피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 많은 분들 좀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라는 게 솔직히 운전자든 보행자든 나만 잘한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사고는 솔직히 허위 사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의 사고율 증가라던가 아니면 고령 운전자의 뭐 적성 검사 문제 같은 것들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주제를 삼아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 순간에는 허위 사고 피해자 행실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허위 사고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자수하시고 강명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경발련의 소담소담 계속 이어갈게요. 이문세가 부릅니다. 알 수 없는 인생.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곱씹어보는 경발련의 소담소담. 오늘의 주제는 보험 사기인데요.
사실 보험 사기하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는 분들이 가장 많잖아요. 예, 최근에도 이런 분들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네,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보험 사기 일당 10명이 적발됐다고 들었는데 차 대표님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가장 많이 발생되는 보험 사기는 진로 변경을 하는 차들만 골라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는 경우인데요. 네. 그 부산경찰서에서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11차에 걸쳐서 시내 주요 교차로에서 차선 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1억 1천만 원을 받아 가둬챈 혐의로 보험 사기 일당 10명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네. 한 명도 아니고 10명씩이나 이제 이 사건에 연루됐다라는 건데 보험 사기를 치려면 최소 10명 정도의 사람이 좀 필요한가 봐요. 그 경찰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가해자 운전자 A씨는 주로 수입 차량에 전처를 비롯한 다양한 여성들을 동승자로 번갈아 태운 다음 고의적으로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승자가 매번 바뀌는 거죠. 그런 다음에 보험회사로부터 고액의 미수선 수리비와 합의금 등을 받아내 동승자에게 일정 금액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동승자가 있게 되면 또 이게 보험이 또 달라지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사람이 보험금을 받게 되니까. 그래도 운전자는 같은데 옆에 동승자가 한 번은 뭐 전 부인, 뭐 지금은 현 애인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제대로 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AI가 많이 또 이제 걸러내 준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수사 기법에도 이제 AI가 네. 동원이 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무리하게 좀 사고를 자주 일으킨 게 아닌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보험 사기를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한번 얘기를 잠깐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사기를 한번 치고 나서 보험금을 받는 그 재미가 있으신가 봐요. 예. 근데 그걸 재미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건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범행을 더 이렇게 저지르는 것 같다고 경찰분 관계자분들이 한번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솔직히 보험 사기 특히나 교통사고 보험 사기 같은 경우에는 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이렇게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너무 좀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이제 지금 사건 같은 경우 수입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생활비가 부족해서 보험 사기를 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들이 보험 사기를 친 이유는 뭘까요? 약간 이것도 중독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꽁돈이 생기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지니까 이제 크게 다치지 않으면서도 이제 우선 조그만한 이제 접촉 사고로도 이제 큰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꽁돈 생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쉽게 접근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노력에 비해서 수입이 크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 수사 과정에서 좀 나온 얘기가 좀 있다고 들었어요. 그 비용을 어디다 썼다라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대부분 이제 보험금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니 네. 도박 비용이 필요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예. 네. 그 보험 사기범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나중에 붙잡혔긴 하지만 네. 예, 보험 사기를 통해서 이제 보험료를 받은 상황인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분들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선 보험 사기로 인한 수익금을 얻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 행위 자체는 보험 사기에 해당하고요. 네.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범죄 수익금, 보험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가 그 범죄 비용을 가족들이 아픈 곳에 써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고 이렇게 도박을 통해서 사회에 이제 신뢰를 해치는 비용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는 건데 이런 경우는 분명 구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럴 때에는 우리 법원이 양형 판단 시에 불리하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도박 목적이 있었다면 네. 전혀 반성하지 않는 범행으로 간주될 수 있고요. 네. 실제 사례를 예로 들면 뭐 총 11차례 허위 진단서 제출을 하고 보험 사기를 친 A씨 같은 경우에는 네. 받은 보험금 약 3천만 원을 대부분 도박 자금에 사용한 혐의로 인해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도박 비용으로 썼던 그 금액은 네. 어떻게 회수가 되는 건가요? 보통 여기에서는 1억 1천만 원의 이제 도박 비용을 사용했다고 이야기가 되는데 보험회사는 이 비용을 부당이득 환수 절차를 통해서 게시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환수가 어렵거나 장기화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상 형벌에 처해서 벌금도 받을 수도 있고 추징을 받을 수도 있고 민사적으로 보험회사에 반환 청구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벌금도 내야 될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그동안 이제 보험료로 받았던 그 금액에 대해서도 이제 추징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네. 거네요. 그렇군요. 보험 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 다소 좀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네, 맞아요. 가볍게 볼 수 있는 범죄는 아닌데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가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을 보면 10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이는 형법상 중범죄 수준이거든요. 네. 폭력, 절도, 사기와 같은 중대 범죄와 동일한 처벌 수위예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보험 사기를 조금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네. 이는 조금 어차피 피해자가 보험회사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작은 금액이라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네, 나는 아프지는 않아. 네, 그런데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났으면 이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대라고 얘기를 해서 아프지도 않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런 그렇죠. 경우들, 예, 뭐, 그런 것도 보험 사기의 하나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뭐 다들 그렇게 한다더라 네. 하는 사회적 인식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부분은 명백히 좀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본인들이 그러니까 하는 행동이 예, 이게 내가 지금 사고의 정당한 치료인 건지 네, 아니면 나는 치료를 받을 상황은 아닌데 보험금을 받아야 되니까 입원을 해야겠다라는 거는 명백히 다른 부분이니까 예, 그런 그리고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피해자가 회사가 아니거든요. 네. 보험 사기로 인해 손해를 보는 건 결국 선량한 가입자들이에요. 맞아요. 뭐 보험료 인상이나 신청 거절, 심사 강화 등으로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셈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 사기 사건 무엇보다 이제 보험 사기단의 표적이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들의 눈망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자,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보험 사기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네. 가해자의 과실을 줄이기 위해 특히 과속, 신호 위반, 교차로 좌회전 1차선의 경우를 조심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운전 미숙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JNK한테 좀 묻고 싶은데 간혹 그 보험 사기로 탐정을 찾는 분들이 좀 계신가요? 예,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계셨어요? 교통사고로 사고가 났는데 네. 많이 다치지도 않았는데 아주 많이 다친 것처럼 합의를 안 해주는 경우. 예, 그리고 뭐 실제로 많이 다친 거 입원해 있는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는 입원해 있지도 않고 네. 흔히 말하는 이제 나이롱 환자들 적발해내는 그런 의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금 매년 그 보험 사기로 발생하는 비용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1조 원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10% 정도만 우리 JNK 같은 그 탐정들에게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좋은 혹시 생각입니다. 처리하실 수 있으세요? 예, 이런 사건 의뢰가 들어오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1,000억을 이제 JNK에게 주면서 보험 사기범들을 어느 정도 몇 % 정도 잡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예. 그 증거와 함께 몇 % 정도 좀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탐정 사무소 대표들 다 연합을 해서 네. 잡는다면 뭐 한 7, 80%는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의 금액 1,000억으로 예, 80%. 예, 와, 그러면은 내년에는 기사가 비용 그 보험 사기로 인한 비용이 한 2,000억 정도로 줄어들 수 있겠네요. 예. 와.
네, 혹시 보험회사 임원들 중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보험 사기 비용에 대해서 일반인들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걷기보다 네, JNK와 같은 탐정에게 기회를 한번 줘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나훈아 선생님 부릅니다. 테스요. 네, 소소한 이야기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우리 이야기를 나눠보는 경발련의 소담소담. 예, 지금 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보험 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음악이 나가면서 세 분께 조용히 질문을 드렸었죠. 예, 보험 사기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라고 여쭤봤는데 저희 JNK는 한방병원. 네, 라고 얘기해 주셨고 저는- 우리 서 박사님은 예, 저는 아무래도 정형외과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문변은 저는 아무래도 나일론 환자가 좀 떠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방송에서 좀 말씀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문변의 이야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교통사고로 다치는 경우에는 네. 무조건 입원부터 해야지 하면서 그래야 병원비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에 입원하고 보는 나일론 환자가 좀 떠올랐습니다. 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교통사고가 저도 났었거든요. 네. 예, 한 1년 전에 났었는데 그때 이제 지인분한테 전화를 해서 저 교통사고 났어요 얘기를 하니까 입원했어? 그게 처음 그러니까요. 들었던 얘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어디 아파가 아니라 입원은 했어? 라는 얘기가 예, 가장 기억에 저도 남습니다. 예, 정형외과는 왜 정형외과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과잉 진료하고 과다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들도 많아서요. 아무래도 병원 정형외과에서 그런 병원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냥 엑스레이만 찍어도 네, 괜찮은데 그럼 뭐 MRI를 찍자고 그러든지 아니면 좀 값비싼 검사료를 낼 수 있게끔 네. 유도를 하는 경우도 많아서요. 네. 저는 그래서 정형외과가 생각이 났습니다. 네. 솔직히 정형외과의 모든 병원들이 그러는 건 아닐 거예요. 솔직히 뭐 몇몇 곳에서의 일들일 텐데. 그렇죠. 솔직히 다른 의사 선생님들 그쵸. 많잖아요. 예. 예. 혹시 다른 정형외과 의사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보고요. 예. JNK의 한방병원도 저는 궁금합니다. 예, 병원비가 비싸서 한방병원에만 가면 합의하자고 한다고. 네.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한방병원이 좀 비싸긴 하긴 해요. 가끔 거기서 보약 드셔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아니 저도 한방병원 다녀봤는데 기본적으로 그 보약은 처음에 지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한번 또 말씀드렸거든요. 왜 보약을 또 이제 안 지어 주시나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교통사고인 경우에 계속 이렇게 쭉 다니면서 정기적으로 먹게 되면 예, 보약을 지어 주시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첫 달밖에 안 줘, 처음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그 얘기 들었어요. 그 보험 사기 관련해 가지고 빨리 합의를 하려면 지역구에 있는 병원을 다녀라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수원에서 사고가 났는데 네. 이제 수원에서만 치료를 받는 게 아니고 네. 옆 동네 이제 화성시에 가서 진료를 받기도 하고 네네. 아니면 서울에 가서 진료를 받기도 하면서 보험사에게 좀 어려움을 좀 주는 것이 어찌 보면 합의를 할 수 있는데 유리한 고지에 설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담당자들이 많아지니까 보험사에서도 이제 처리하기가 곤란하니 이런 고객들은 빨리 좀 처리하려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하게 보상금을 주더라도 처리를 빨리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 그러는 거죠. 예. 근데 솔직히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뭐 그 보험 사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라는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제 좀 좋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솔직히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 요양병원에서 원장하고 상담실장 그리고 의료진 8명이 가짜 환자 130명을 입원하게 해서 환자가 가입된 그 보험 그 보장 한도에 맞춰서 통증 치료하고 뭐 약제 처방을 해줬다. 뭐 이들이 받은 근데 시술은 뭐 미백이나 주름 개선이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솔직히 일반인인 저는 좀 상상이 좀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좀 가능한가 봐요. 보험회사에서 직접 병원에 상주해 있지 않으면 네. 실제로 어떤 걸 치료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어쨌든 의사가 서류를 꾸며주고
그때 이제 사무장이 이제 서류를 맞춰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에서는 알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의료진의 양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가뜩이나 지금 이 병원의 원장도 그렇고 뭐 의료진들도 우리는 정당하게 처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뜩이나 이제 그런 그 치료를 받은 분들까지 같은 치료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솔직히 이거는 어떻게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솔직히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몇몇 잘못된 일을 저지르는 의료진 때문에 이 순간에도 많은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의료진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몇몇 의료진들에 의한 이야기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의료진 혼자서만 보험 사기를 칠 수가 없다고 해요. 때로는 보험 설계사와 브로커가 가담해서 보험 사기를 저지른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요. 보험 설계사가 가족과 피보험자들에게 뇌 심혈관 질환 보험 상품을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병원에 가서 협심증, 뇌혈관 질환 등에 대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해주는 것인데요. 실제 병원 의료진 8명과 보험 설계사를 포함해 피보험자 35명, 브로커 3명이 보험금 37억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험 설계사까지 가담한 사건이라는 건데 정말 충격적인데요. 네. 보험 설계사는 아무래도 보험의 구조나 청구 요건, 뭐 금액 산정 방식을 잘 아는 전문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좀 의도적으로 허위 진단을 유도하거나 병원이나 환자와 공모해서 보험 사기를 벌인다면 일반 사기보다 훨씬 더 악질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로 간주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형사처벌 외에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이제 자격정지나 등록 취소 같은 행정처분도 가능하고요. 이후 보험업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그 전문가들, 의사나 보험 설계사들 이분들이 보험 사기를 저질렀을 때는 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훨씬 중한 가중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뭐 의사 같은 경우에는 허위 진단서 발급 시에 이제 형법 제 231조 위조죄나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아까 말씀드린 10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반복적인 경우나 심각한 경우에는 의사 면허 정지나 취소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 설계사 같은 경우에는 고의로 이제 피해자를 유도하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경우에는 사기죄뿐만 아니라 이제 보험 회사의 업무상 배임이나 금융감독원의 제재 대상이 되는데요. 자격 박탈이나 뭐 형사처벌 또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 부분도 좀 궁금해요. 그 보험 가입자가 그 보험 사기에 연루된 상황에서 이 분이 그 가입한 보험은 계속 유지가 가능한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데요.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 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지면은 해당 계약은 보험회사 측에서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급된 보험금도 전액 환수 대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보험회사와 이제 재가입도 거절이 될 수도 있고요. 보험사 공동정보망 CIC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부정 이력자 등로 등록이 되어서 향후 보험 가입이 전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 사기를 잘못했다가는 보험을 들기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네요. 보험 사기를 신고한다면 혹시 뭐 포상금 같은 게 좀 있나요? 금융감독원이나 우리 보험사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보험 사기를 제보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이제 보험 사기나 허위 청구, 고의 사고 유도, 조직적 보험금 편취 같은 경우에는 최대 2천만 원의 포상금을 예정하고 있고요. 보험회사도 자체적으로 이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규모의 포상금을 수사기관 결과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나 부산시, 경기도도 지역 내 보험범죄 단속에 협조한 제보자에게 최대 500만 원 수준의 포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단순 의심 수준보다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진단서나 녹취, 사진이 있어야 효과적이고요. 네. 그런데 이게 무고하거나 또 허위 신고한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JNK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 네.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예, 입원한 게 아니라 이름만 올라가 있고 입원한 척. 예, 입원한 척 하면서 같은데. 그 당사자가 집에 가 있거나 또는 그 아래층에 있는 무슨 스크린 골프 같은 데에서 뭐 골프를 치고 있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는 해당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 실제 사례를 보면 교통사고에서 네. 그 교통사기 조직을 신고한 제보자가 있었는데요. 네. 이때 수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서 보험사로부터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은 사례가 있고요. 네. 허위 입원이나 진단서를 내부 고발한 병원 직원에게 금융감독원이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보험 사기를 신고하신 분들에게는 나름의 포상금까지 있다라는 거 예,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다시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무진이 부릅니다. 신호등. 소소한 이야기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곱씹어보는 경발련의 소담소담. 지금까지는 우리 주변에 있는 보험 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웃들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눠봤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좀 신종 보험 사기, 예, 펫 보험 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반려동물과 생활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펫 보험이 뭔데?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위한 실손 의료보험입니다. 네. 그러니까 반려동물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발생한 치료비를 약관에 따라서 보상하는 보험이죠. 네, 그런 보험을 이제 펫 보험이라고 하는데 모든 동물들이 다 이런 펫 보험을 이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예, 현재 국내 펫 보험은 개와 고양이만 가능합니다. 고장되는 질병 범위도 제한적이고 반려동물의 나이나 병원 방문 이력 등에 따라 가입이 제한적으로 하는데 이 점은 우리들이 들고 있는 실비보험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매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국내 펫 보험이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급성장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통계 자료를 보면 그렇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윤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21년 말에 펫보험 가입 건수를 보면 5만 1,727건에 불과했는데요. 지난해 말 펫보험 계약 건수는 16만 2천 건으로 약 3배가 넘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오, 많이 증가했네요. 네. 그런데 그만큼 펫보험 사기도 증가했는데요. 한 보험사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3년에는 10건에 불과했던 보험 사기 적발 건수가 지난해는 57건으로 약 470%나 증가했다고 해요. 그리고 한 보험사는 펫보험 보상과 심사를 전담하는 별도 전담 조직을 계획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10건에서 57건으로 증가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10건이나 50건이나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약 470%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고 하면 네. 앞으로 이거는 계속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점점 엄청난 숫자로 늘어날 수 있는 건 거잖아요. 그렇죠. 네. 국내 펫 보험 사기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우선 사람의 보험 사기와 유사하게 동물 보험에서도 이제 허위나 과정 청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사례를 보면 반려견 A를 키우는 사람이 펫보험 가입 직후에 이미 이전에 진단받은 질환을 새로 생긴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320만 원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이른바 차트 청소 후에 보험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2주 전에 다친 이 반려견을 사고로 인해서 다친 것처럼 그렇게 꾸민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전문 수의사와 동물병원 체계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요. 아직까지는 굉장히 미흡한 상태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보험 사기의 발생률도 좀 높아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현재 동물병원은 우리 진단명을 표준화시키지 않고 그 청구 체계가 매우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병원마다 같은 증상도 진단명과 치료 방법이 다르고 어떤 곳에서는 사료가까지 진료비로 청구도 합니다. 정책의 수입 표준 진료 코드나 진료비 체계 정비가 지금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사료 판매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건 거죠? 네. 네. 그 보험 청구 시에 우리가 영수증 구분 없이 네네. 한 번에 결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런 동물병원에서 사료나 간식 등도 이제 함께 판매를 하면서 의료비 항목과 구분되지 않고 이제 허위로 중복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러면 그 펫 보험 사기도 혹시 처벌을 받나요? 네, 당연히 받습니다. 아. 그 보험 사기 특별법은 동물 보험이라고 해서 따로 보지 않고요. 네. 고의로 허위 사고를 꾸며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사람 보험 사기와 마찬가지로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펫 보험 사기를 줄이기 위해 우리 문변인 생각하기에는 어떤 제도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우선 전문가들은 이제 같은 증상에 같은 진단명이나 청구 항목을 적용하는 진료비 표준화 같은 것이나 치료 내용이 명확히 남도록 진료 기록부 발급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심사 체계나 간편 진단서 제출 시스템 같이 보험 청구 절차를 좀 투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희가 오늘 그 보험 사기를 주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어떠셨어요? 예, 각자 좀 소감을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오늘 방송한 이야기를 좀 해보신다면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보험 사기는 예전부터 전통적인 좀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보험이 다양한 보험이 생겨나면서 이렇게 펫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예전 같은 경우에 다리보험도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다리보험이요? 네. 그 가수 이혜영 씨의 예. 다리보험. 네. 그런 것들도 신종 보험 사기로 그때 당시에 문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네. 이렇게 좀 시대가 변하면서 상황이 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생각지도 못한 보험 사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구나. 여기에 대비를 좀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JNK 오늘 방송 준비하시면서 어떠셨어요? 보험 사기를 좀 줄여봐야 되겠다. 내가 거기에 좀 일조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저는 정말 일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희 주머니에서 그 보험료를 보험 사기에 들어가는 돈이 나가지 않기를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차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이렇게 보험 사기가 많았는지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역시 뭐 이렇게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하루라도 빨리 보험 관계자가 우리 JNK 탐정을 고용을 해서 그 보험 사기 없는 밝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JNK에게 의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좀 국민들 모두 이 보험 사기가 좀 위중한 법이 따를 수 있는 처벌이 따를 수 있는 그런 사기죄라는 거를 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보험 사기로 지출되는 비용이 1조 원이 넘는다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1조 원이라는 돈이 만원권으로 쌓으면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게 쌓일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국내 보험 사기가 앞으로는 조금씩이나마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저희는 박강성의 내일을 기다려와 장난감 변경 두 곡을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